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주입니다. 새롭게 개편된 화학 뉴스 오늘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화학 뉴스는 앞으로 캠을 추가해서 진행을 하려 하고요. 나중에 잘 되면 뭐 라이브 방송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 없이 그대로 영상을 전부 업로드할 것이고 항상 할 때마다 한 개 주제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최근에 나왔던 논문 중 하나인 탄소를 질소로 바꾸는 원자 연금술이라는 제목으로 표현된 논문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연금술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그 안 좋은 어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납을 금으로 바꾼다라는 단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기 때문에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는 굉장히 탐욕적이고 또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많이 등장하곤 하죠. 하지만 연금술 자체는 간단히 생각했을 때 하나를 다른 걸로 바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 모든 것을 연금술이라 말합니다. 근데 고대 연금술의 기준은 보통은 진짜로 가치 없는 금속을 금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낡고 병든 나의 몸을 새 것으로 만든다거나 혹은 되게 무기력하고 의지가 없는 나의 정신을 고귀한 금과 같은 것으로 바꾸는 쪽으로 많은 시도가 이어지곤 했었습니다. 자, 연금술사의 실험실에 대한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스투스 판 벤텀이라는 그 네덜란드 화가분의 그림인데요. 이 폭발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에 납을 금으로 바꾸고자 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정말로 납을 금으로 바꾸는 건 가능하냐? 물론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원자 핵 반응을 통해서 납을 금으로 바꿀 수가 있죠. 단지 그게 그냥 일반적인 금을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좀 더 원소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많아진다면, 예를 들어 이미 만들어진 분자 속에서 특정한 한두 곳에 위치해 있는 것만 별다른 해체나 변형 없이 바꿀 수가 있다면 정말 유용한 반응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져온 두 가지의 논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올해 9월 28일 정도에 나온 논문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사이언스지에 보고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사이테이션을 검색하시려면 사이언스 2023년 논문이고 382권에 이게 6665호 논문이면서 페이지 번호가 1474에서 1479로 검색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 제목으로 보셔도 되는데 얘가 아마 유료 논문이어서 그냥 기관 외에서는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밑에 나와 있는 건데 카본 투 나이트로젠, 결국 탄소를 질소로 단일 원자를 변성시켜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최근인 11월 1일에 보고가 된 논문이고요. 네이처지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2023년에 625권, 거기에 77에서 82페이지까지가 이 논문의 사이테이션이니까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본다면 탄소를 질소로 바꾸는 것 자체가 사실상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원자핵 반응으로 할 때는 가능하겠죠. 그럴 때는 원소가 핵이 변형되면서 그 과정에서 베타 입자가 튀어나온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 방식의 문제는 단일 탄소나 단일 질소 혹은 일부를 변형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분자 속에서 원하는 위치에 있는 것만 변형시키는 게 가능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솔직히 불가능할 거라는 거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대신에 개발된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사이언스지에 나온 방식인데 대표적으로 벤젠과 같은 고리 내부에 표면에 아자이드 작용기를 도입시킨 이후 반응을 시켰더니 탄소 하나만 질소로 변형되는 것이 관찰이 됐습니다. 자, 요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탄소를 질소로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약, 의약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물질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RN이라는 물질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얘는 탄소랑 다른 걸로만 이루어졌다면 우리 몸의 여러 기관과 혹은 분자랑 상호작용이 약합니다.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질소나 산소나 플로린과 같은 조금 더 전기 음성적인 원소를 집어넣으면 더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위해서 사람들이 나이트로젠 스캔이라는 방식으로 여기 어디에 나이트로젠이 있을까를 시도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화학 반응으로 만든다 해도 위치가 하나로 고정되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들어갈지가 알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방식이 한 곳만, 이 아자이드를 붙인 곳만 질소로 바꿀 수 있는 특정한 지역만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발견이 된 겁니다.
자, 이 논문에서 적용된 새롭게 개발한 방식은 관건은 아직 질소가 없는 분자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소가 아직 없던 분자에 그중 하나의 탄소에다가 아제를 붙여 반응을 보내면 그것을 질소로 바꿀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작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네이처는 그래도 한 2달 정도 뒤에 나온 걸로 보실 수 있다시피 뭔가 또 다른 점이 있겠죠. 자, 여기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진짜 탄소를 질소로 바꾼다라는 개념을 조금 더 강조를 했었고요. 일반적으로 탄소로만 이루어진 것에다가 질소로 바꾸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식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리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고리에다가 질소가 관련된 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원래 빼고 싶던 탄소를 빼면은 딱 그 위치가 바뀐 게 되겠죠. 자,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뭐냐? 이 탄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얘가 제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잘못된 게 제거돼 버리면은 질소 바로 옆에 붙는 게 아니라 하나 더 건너뛴 곳에 붙는다거나 혹은 다른 물질이 남아가지고 유지가 돼 버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여전히 어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반대로 제거를 먼저 해서 오각형 고리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질소를 넣는 방식인데 요거 역시 똑같이 예상될 수가 있겠죠. 이 질소가 정확히 이 위치에 들어갈 것이냐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새로 만든 방식은 바로 열어가지고 그게 제거되거나 하는 상태가 아니라 동시에 만들어지면서 제거되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면은 더욱더 안전하게 하나만 바꿀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탄소밖에 없는데 여기가 정확히 열려서 여기가 바뀔 수가 있을 거냐라는 것에 대한 보장이 없는데 그래서 이 연구 방식에는 또 다른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자, 아까 전에 봤던 사이언스 논문의 경우에는 질소가 원래 없던 물질에 질소를 넣을 수 있었다면 지금 이 방식은 이미 질소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이미 질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고리 모양 분자에 적용을 하면 특정한 위치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절이 됩니다. 이미 들어가 있던 질소가 다른 다음 질소가 들어오고 열리고 바뀌는 거를 일종의 안내해서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이 제대로 되는가 테스트를 했더니 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이 분자도 되고 저 분자도 되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주 쉽게 가능했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 모든 반응이 생각보다 간단하게 파란색 혹은 자외선 정도에 해당하는 약 390나노미터 정도의 LED 빛을 쪼여주면서 그걸로부터 오존을 만들어서 이 오존이 열리고 자르는 가위 역할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원하는 때 빛으로 특정한 빛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었고요. 심지어 생산된 양도 그램 단위로 얻어지기 때문에 얘가 제약 분야에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제약 분야에 질소를 넣는 게 진짜 중요하긴 한 거냐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요약을 드린다면 원래 일반적인 분자가 있었을 때는 그냥 탄화수소 물질입니다. 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지방과 같은 특히 지질에 좀 가까운 탄화수소 물질이지만 질소가 들어가면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면서 우리 몸과 연관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기존에 발표가 되었던 약 2049개의 FDA 승인된 약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각각이 질소가 포함된 경우를 본 겁니다. 우선은 고리가 아닌데 질소가 들어간 건 거의 절반 정도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질소가 아예 없는 거는 2049개 중에 단 366개 분자에 불과합니다. 자, 나머지는 뭐 질소가 이 어떠한 형태로 들어있느냐, 평면으로 있느냐, 고리를 이루고 있느냐, 각각을 세분화해 봤을 때 이걸 다 더해도 이것보다 훨씬 커지는 게 보이죠. 그 말은 뭔가 결국에는 이 분자들이 고리도 있고 고리도 없는 것도 있고 특정한 1차, 2차, 3차 질소도 있고 이게 다 뒤섞여서 굉장히 많은 질소가 포함이 돼야만 약물이 정상적으로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도달한 것을 범용적으로 모든 곳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질소가 아예 없거나 딱 하나만 있거나 그리고 고리형의 방향족 분자일 때만 됐으니까. 하지만 첫 시작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것을 연구자들 그리고 매체는 아토믹 알케미 그래서 원자 연금술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점차 확장이 돼서 어떠한 원자든 어떠한 위치에서든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게 된다면 쉽게 말해 생명과학에서라면 유전자 가위가 개발된 거겠죠. 이런 기술이 되면은 인간의 과학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갈 겁니다. 거의 3D 프린팅으로 물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설계한 걸 바탕으로 분자를 찍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겠죠. 그 시작되는 단계를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발표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화학 뉴스는 바로 원자 연금술에 대한 이야기였고, 앞으로도 자주 새롭게 나오는 직접 찾아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첨단 화학 뉴스들을 여러분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